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셋이보여 무사 셋입니다. 셋입니다. 무사셋. 바야흐로 이제 3월이 왔죠. 3월에 오게 되어지면 저희는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법인세 때문인데요. 3월 1일서부터 3월 31일까지가 바로 이제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이 오늘 주제는 그래서 법인세 때 우리가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감면 세 가지를 제가 뽑아갖고 한번 와봤어요. 일단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공제, 감면, 비과세, 또 공제도 뭐 세액공제 또는 무슨 소득공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사실은 잘 안 와닿더라고요. 분류가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걸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설명을 좀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감면이 무엇이냐면 감면은 일정 금액의 일정률을 DC해 준다라는 거예요. 세액 공제는 그러니까 나오는 세액이 있죠.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DC해 준다. 세액 공제와 감면의 차이는 율과 금액의 차이예요. 소득공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소득공제 특히 우리가 언제 많이 들어보냐? 연말정산 네. 때 많이 들어봅니다. 네. 소득공제. 네. 그 소득공제가 무엇이냐? 네.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8 곱하기 2는 몇이죠? 16에서 마이너스 2, 즉 일정 금액을 DC해 주는 거, 빼주는 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 공제. 맞습니다. 네. 오. 만약 16에서 일정률 20%를 DC해 줄게. 이게 뭐죠? 반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세액 감면이에요. 아. 소득 공제는 뭐냐? 우리가 8 곱하기 2는 16이라고 그랬죠? 네. 이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는 거. 곱하기 전의 상태에서 빼주는 거. 아. 그게 소득 공제. 아. 그러니까 과세 표준액 자체가 다운되는 거군요. 정확하십니다. 내가 쉽게 8을 말씀드리면 번 게 아니라 6번 것처럼 맞습니다. 해줄게. 과세 표준이 떨어지니까 네네네. 세율이 떨어져요. 아. 네, 네, 세율 네, 자체가 네, 떨어지니까 아. 우리가 고소득자나 아니면 이익이 많으신 분들은 이 음. 소득 공제가 더 유리하십니다. 네, 이렇게 명쾌하게 공제와 감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 오늘의 이슈는 이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 감면이 또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두 번째는 통합 고용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 세 번째는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네네네.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뭐 이름에서는 대충 그 대상이 유추가 되지만 네, 도대체 어떤 건지 대상이 누군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창업이에요. 창업. 창업하는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게 되어지면은 세액 감면이 되는데 이게 세액 감면이 어마어마합니다. 첫 번째 요건이 바로 연령의 요건입니다. 만약에 수도권 가밀액 적건역 밖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어지면 청년 있죠? 만 34살 미만 청년은 100%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이가 조금 34세 넘으신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서운하잖아. 그렇죠.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맞아요. 나이가 많은 것도 서러운데 우린 감면 안 되냐? 네. 네, 아직 실망하시기는 이릅니다. 수도권 가밀액 적건역 바뀌면은요 5년 동안 50% 감면을 해줘요. 나이 상관없이 그 나이 뭐 상관없이 어떤 지역 바깥이면 맞아. 수도권 가밀액 적건역 바뀌면 만 34살 초과가 되어지더라도 5년 동안은 50% 세액 감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가밀액 적건역 내 있죠. 우리가 서울이라던가 무슨 광명, 인천, 부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청년만 해당이 하죠. 근데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가 알기로는 제2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수도권 가밀액 적건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100% 감면이 가능해요. 대도시긴 하지만 네. 과밀억제권역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듣다 보니까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생기는데 업종에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업종의 제한이 이 법률에도 있습니다. 네, 이 네, 법률의 네. 마지막 요건이에요. 마지막 어. 요건이 바로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업종은 그 법상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업종이 뭐뭐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도소매업은 안 됩니다.
도소매업은 안 돼요. 아, 그래요? 도소매업 자체가 네. 세법상 감면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리 많지가 않아요. 되게 의외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들 같이 전문직들은 안 되고요. 전문직들은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네. 영세한데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이제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있어요. 소비성 서비스업. 그게 뭐냐? 주점업, 아. 여관업, 호텔업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아. 여기 좀 유의하실 게 숙박업 같은 경우에서는 네네. 그 법률상 기재되어 있는 숙박 업종이 따로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제주도에서 민박 업종 뭐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도심 지역에 있는 모텔, 뭐 관광 호텔, 네, 이런 것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개업하는 장소가 부산이고 음, 나이가 40세면 감면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업종 제한만 걸리지 않으면. 맞습니다. 네, 업종 제한만 걸리지 않으면 역시. 감면이 5년 동안 50%가 감면이 가능해요. 10년은 아니니까 100%는 안 되지만 그렇죠. 50%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네. 첫 번째 창업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창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창업이신데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음식업을 창업하셨어요. 감면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음식업을 이제 요거는 폐업하시고 네. 다시 이제 음식업을 개업하시면 네. 감면이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근데 업종을 바꾸면? 맞습니다. 아. 만약에 음식점을 하다가 두 번째 창업하는 게 제조업으로 창업하셨다. 그럼 감면이 가능해요. 이야. 저 그럼 부산 가서 제조업 하면 저도 50% 감면 받을 수 감면 있는 가능합니다. 부산에 제조업 하러 갑니다. 두 번째는 통합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라는 네. 거예요. 변호사님도 이쪽은 조금은 업무 연관성이 있으시겠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고용이니까. 통합 고용 증대 세액 공제는 그러면 또 어떤 제도인지? 요 법률은 설명해주세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규정은 고용? 고용. 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음.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음. 이 법률의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설명 이제 끝난 건가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세액 공제는 일정 금액을 이제 감면해 준다고 했잖아요. 요건 통합고용중대는 작년에 비교하여 한 명의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늘었을 경우에서는 한 명 고용하시게 되어주면 수도권은 850만 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서는 950만 원. 그리고 여기도 만 34살 미만의 청년이라던가 장애인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을 이제 고용하시면 그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뭐 얼마만큼 높아지냐? 수도권 아니라고 한다면 한 명 고용하시면 1,450만 원이에요. 1년에? 네. 만약 지방이다 그럼 1,55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세액 혜택입니다. 공제니까. 그렇죠. 통합 고용 증대에 대한 세액 공제는 업종, 네. 대표자의 나이, 네. 지역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만. 누구를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건 있을 수 있어도 어쨌든 고용만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일단 업종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노무사님이 아까 창업 중소기업 세액하면 그렇지, 할 그렇지. 때는 되게 우울한 표정을 네. 지으셨는데 네. 이 규정은 이거는 된다. 업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아하. 업종의 제한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아주 없지는 않고 어느 업종이 안 되냐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성 서비스. 그런 거 이 웬만하면 주점업, 다안 그런 되죠. 업종들은 일단은 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안 됐던 거 도소매업은 여기서는 가능하겠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가능해요. 네. 그럼 부산에 제조업 하러 안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투자. 사실 저는 투자세 공제는 흔하게 들어본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합투자세액공제라고 이제 2023년에 개정이 되어졌죠. 이 규정이 뭐냐면은 어떤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그 금액의 일정률만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용 자산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이 아니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건물, 토지, 차량,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은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사무실 운영하면서 AF 용지 하나 샀어요. 그것도 뭐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투자. 네, 투자죠. 근데 이게 비품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음식점에서 커피 머신
구입하면 그거는요? 아, 이거 되게 실무상 이슈가 되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음식점에서 커피 머신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이 커피까지도 같이 파는 음식점이었어요. 당연스럽게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이 됐어요. 근데 커피는 안 팔고 밥만 파는 것인데 그냥 무료로 서비스로. 후식으로 그쵸, 디저트 그쵸. 삼아서 사가세요라고 해놓으면 그건 인정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하.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이 아하. 계셨는데 바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빨래를 많이 하시고 옷이 젖잖아요. 네. 그 세탁을 하시고 건조기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이거 사업용 자산으로 안 안 봤습니다. 된다. 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산이 아니면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거 좀 음. 보수적인 법률이라서 조금, 나쁘다. 네. 좀 해주지. 그리고 결국 개인 사업자보다도 이러한 법인세의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법인 형태로 그러니까 주식회사를 많이 설립해서 하시라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그래야지 법무사님 여러분 지금 영업했어요. 김청삼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굉장히 유의미하게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할인 혜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또 인사할까요? 네. 자 지금까지 법무사 김평삼 세무사 전영진. 노무사 안은지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손가락 길다 근데. 무사 셋